예, 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한 문건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됐거나 또는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으로 국가기록원에 있던 문건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뒤에 발표한 것입니다. 많은 문건들이 발표됐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즉 MB가 정치 개입이나 또는 선거 개입 등등을 했었다는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골라낸 문건은 그 중에 4건입니다. 먼저 이 문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건은 제목이 향군 회장 선거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군, 향토 예비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향군인회를 의미합니다. 제향군인회,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향군이 내부 분열을 하는 데다가 향군의 회장 선거가 내년 총선, 즉 2012년 4월에 있는 총선하고 겹쳐서 향군이 원래 총선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약화될까봐 두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자기네들 선거가 총선 시기하고 가까워져서 더 그 시기에 분열을 할 거기 때문에 총선에서 지원을 원래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해줄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원을 못할까봐 두렵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향군이 정치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 또는 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작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고요. 이런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기무사 움직여서 비방하고 과열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향군이 내부 분열하고 있다. 내부 분열하면 총선 때 못 도와준다. 걱정하니까 기무사 보고 서로 내부 분열하지 말도록 자제하도록 유도하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군 선거 시기가 총선과 겹친다 했더니만 향군 회장 선거 일정을 2월로 땡겨라 라고 보훈처가 나섭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기무사도 움직이고 보훈처도 움직이고, 이것은 기무사나 보훈처 각각 독립된 부서들 위에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전방위적으로 국가기관이 동원이 돼서 향군을 선거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건입니다. 두 번째 문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 가장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문건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실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도와라 라는 문건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방송을 타시는 박형준, 썰전의 유시민 작가하고 파트너를 이루고 있죠. 그분에 대한 성함도 나오고, 최근에 MB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폄훼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총 11명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총 11명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니까 어떻게 하라? 지원하고 지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지원하고 지지하느냐? MB가 퇴임한 후에 MB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지원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원 정도도 그냥 말로 지원한다, 응원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청취할 대통령실 내에 지원 창구까지 공식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탄핵 가결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쪽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만 해도 탄핵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창구까지 개설해서 지원했다.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했는데 탄핵됐다. 실제로 창구까지 만들어서 지원했다. 탄핵 이상이죠. 굉장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말을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스스로부터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스프링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건을 2기에 온 것인데요. 그 문건에서 뭐 다른 내용들도 볼만하지만 이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경악하실 수 있습니다. 좌파 문화예술단체, 뭔가 문화예술단체를 좌파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했대요. 누구한테? VIP. 지금까지 각종 리스트가 나올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그런 게 아니라 측근들이. 그런데 이 문건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좌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VIP 혜택 보고했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공무원들에게는 불법 행위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불법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말려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럼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범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좌파 예술단체로 분류한 내용을 VIP한테 보고했다. VIP 보고받고 가만히 있었다. 즉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건만으로 봐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문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입니다. 전방위적인 사찰 의혹이 담겨있는 문건입니다. 문건의 제목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실제로 야권 지자체 단체장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응 방향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최성 고양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배진교 인천 남구청장, 오규석 기장군수, 김성재 의왕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송영길, 강훈태 시장. 굉장히 많은 지자체 단체장이 등장합니다. 총 광역 8명, 기초 23명, 31명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그 명단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히 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 문건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외에 총 7장의 첨부 문서가 있는데요. 이 첨부 문서들을 보면은 각계 지자체 단체장이 뭘 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세히 다루어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흔든다. 그러니까 MB 시절에 대북 정책이 뭐죠? 대화하지 않고 폐쇄하고 봉쇄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송영길 시장은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 러시아와 대화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북 정책 흔들기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부 불만 여론을 자꾸 조성해서 정부를 압박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시안게임 관련돼서 국가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라고 당연히 인천시장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대정부 불만 여론 조성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속한 구가 은평갑입니다. 은평구청장, 김우영 구청장도 등장을 하죠. 좌파단체를 편향해서 지원한다.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친노 정치 행보를 한다. 노골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평가들을 쭉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영배, 김성환, 차성수, 홍미영, 배진교 이런 분들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김철민 현재 의원이지만 당시 안산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희정, 이시종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얘기하고 있고요. 강훈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최문순, 우금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총 4개의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건은 향군, 재향군인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재향군인회를 총선에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던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니까 그 사람들을 청와대실 내에 지원 창구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 그 이유는 퇴임 후에 MB의 영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던 문건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학의 단체를 좌파로 분류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MB에게 보고했다라는 문건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23명의 야권 지자체 단체장이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설시한 문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문건도 있고요. 또 앞으로 검찰이 살펴볼 문건도 있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행위, 즉 MB 시절의 모든 불법적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많은 문건들이 그 지시자는 MB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회피성 발언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정진석 의원 등 일부 친MB 계열의 의원들의 또 그런 방어성 발언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검찰이 직접 나서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각종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이었습니다.